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부산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동영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동영상은요, 인터넷 뭐 서핑하다가 뭐 우연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왜 유튜브에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알림 클릭해 놓으면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때그때 보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정제가 된 명리학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뭐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명리학적으로 격국용신이나 이런 명리 이론에 있어서는 누구하고도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번에 정관을 얘기를 했죠. 정관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연애자평 뭐 이런 얘기하고 사길신격, 사흉신격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 정관은 사길신격에 속합니다. 지금 심효점 선생의 자평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격국용신. 제가 누차히 얘기하지만 격국용신에 있어서 자평진전 심효점 선생의 이론을 능가할 수 있는 이론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평진전의 원전을 제대로 이렇게 전후좌우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수박 그달기식으로 한번 쑥 읽고 또 서라고 선생의 평주를 그냥 쑥 읽으면서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부 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자평진전의 격국용신론은요, 제가 뭐 그냥 억부법의 용신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틀린 부분은 뭐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첫째, 지장간하고 원률 분야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지장간은 신법 명리학으로 나오면서 국법 명리학의 롱명신에서 신에 해당되는 나부모행을 대체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지장간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류가 시작됐는가 하면 적천수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장간과 원률분야를 첫째 구분을 못했고 억부법에서 말하는 용신법 있죠. 그 용신법은 어떻게 일간하고 월지 투간자로 격국을 잡고, 자, 격국을 잡는 데부터 방법이 틀렸습니다. 격국을 잡고 난 뒤에 또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격국을 잡아놓고 이 격국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간의 강약을 기준으로 용신을 정합니다. 격국을 잡아놓고 그 격국을 보조하는 걸로 용신을 잡아놓고 격국 용신을 잡아놓고 격국을 잡아놓고 일간과 월지의 기준으로 격국을 잡아놓고 그 격국과 관계없이 일간의 강약을 잡아가지고 강한 거는 식재관, 약한 거는 인비하고 용신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간의 강약을 제대로 잡느냐? 이것도 못 잡아요. 왜 못 잡는가 하면 지장간하고 원료 분야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자평진전에서 그 억부법에서 원료 분야로 격국을 잡으니까 당연히 강약을 구분을 못 하죠. 원료 분야와 지장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원률 분야는요, 12운성하고 같은 계열에 있는 애인데, 얘네들은, 사시에서 나오는 왕상휴수사의 논리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 말에 백호통에서 정리가 일단 한 단계 되고, 그 다음에, 수나라 때 소길이 지은 오행대의라는 책에서 정리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왕상휴수사의 개념을 가지고 강약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억부론자들은 강약과 왕세를 구분을 못하는 게 근원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 자체를 격국과 용신은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격국이 곧 용신이고 다만 일간과 월지의 관계에서 오행이 같을 경우에 상생상극이 적용이 안 되죠. 오행이 같아버리면. 오행이 같을 경우에 월지에서 격을 잡고 다른 곳에서 용신을 잡는다 하고 격국과 용신이 분리돼요. 그렇게 분리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인격, 그 다음에 근록격, 그 다음에 월의 급제격 하는 월급격이에요. 거기서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억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격국과 용신이 분리해요.
격국과 용신을 잡고 얘네들은 상신을 빼버리고 희신, 기신의 개념을 가지고 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격국용신은, 격국은 자평진전을 따라가는 이론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어보면,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실제로 겪어보면, 아, 이거 진짜 맞구나 하는 건 느낍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해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 관성 옆에 식상이 있다는 말은, 정관은 사길 신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자평산명 통변 연원이나 연해자평에 보면요, 재성이나 관성이 사주에 있으면 격국을 따로 잡지 마라 할 정도로 이 재관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심효점 선생은 그거를 관성 위주로 가지고 오죠. 완전히 관성 위주로 가지고 와서 정관과 평관의 처리를 격국용신의 핵심으로 잡아버리거든요. 핵심으로 잡아버리는데, 자평산명 통변 연원하고 연해자평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재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관이 있으면 따로 격국을 잡지 마라. 격국이 잡혔는데 재관이 있으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 격국이 잡혀 있는데 재관이 나오면 재관을 위주로 격국이 재편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관철시키고 있는 게 심효점 선생입니다. 예. 대신 재성이 아니고 관성으로 가죠. 예. 그래서 이 관성 옆에 식상이 있으면 이건 박격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본인은 관성을 끝없이 간섭과 통제를 하려 한다. 그 간섭과 통제를 하려는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극상입니다. 자, 이 어떤 경우가 하면요. 자, 병화가 있어요. 병화의 식상은 누가 됩니까? 기토죠. 기토의 정관은요, 개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애가 얘를 극을 한다는 말은, 이 정관은 뭡니까? 내가 이 사회 조직에서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 규율이에요. 그거를 극하는 상관이 이렇게 나와서 얘를 극해버리면 뭡니까? 나는 그 사회가 지켜야 할 틀이나 룰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극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법률 위반이죠. 그런데 이걸 육친으로 갖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내 남편이죠. 나의 올바른 남편인데, 이쪽은요, 내가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생자별부사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 놓자 남편이 죽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개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개사다, 개묘다 이러면 힘이 전혀 없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별, 개해로 통근이 힘이 굉장히 강하면서 뿌리가 있으면 잘 안 꺾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별, 이혼, 뭐 이런 형태로도 구분하죠. 예, 요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간섭과 통제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병화인데 사주에 예를 들어서 평관이 나와 있는데, 경금이 나와 있는데, 이 애의 평관, 임수가 나와 있는데, 평관이 나와 있는데, 얘를 제어하는 무토가 있다. 이러면, 이 칠사를, 이 식신이 제사를 했죠. 이게 호랑이 훈련한 거예요. 호랑이를 딱 제압해가지고 내가 서먹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간섭과 통제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간에 있으니 남들의 눈을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언론인, 노조활동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내가 이 관을 극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공직에서 감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감사원. 그죠? 또 정상적으로 내가 이 관을 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겁니까? 그 감사직하고 언론인들. 맞죠? 예. 다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노조도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자체로 천간의 형태와 구조를 인정하고 있는 모양이 그 모양대로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걸 보여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 사주에서는 인성이고, 남자 사주는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행위가 관을 극하니까 이건 뭡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어떻게? 우리가 구설수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관제구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직주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한편 관성의 극을 당하면서 한편 식상이 관성을
극한이 남편을 어려워하면서도 가볍게 여긴다. 어려워할 때는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눌러져 있는 운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에서 을목대운이 와있다 이러면 얘를 눌러주겠죠. 아니면 갑대운이 와가지고 합거를 해버리면 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풀려버리는 때가 되면 그대로 관을 쳐버리죠. 그러면 가볍게 여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는 거죠. 사별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됩니까? 예. 자, 천간의 관성을 동조하는 지지의 식상에 상극하고 있다. 자, 이거 이런 모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인데 이거는 화토 동공 때문에 수화가 변하는 것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식상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식상 다 되네요. 죄송. 자, 신사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간목이 신금을 보고 정관이 된 거예요. 근데 내 지지가 식신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를 극하는 모양이 되죠. 자, 정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남편을 어려워하고 드러내놓고 싶어한다. 정관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관이 나를 극하는, 합리적으로 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지의 그 관성을 극하고 있다는 말은 지지에, 이거는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극하고 있는 구조죠.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이 일지에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어떤 모양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가보다. 상관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관에. 자,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정관, 이러니까 남편 욕을 안 해요. 여기에 식신상관이 없으면 관을 극하는 모양을 안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뭐 재성이 있다. 기토까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생관을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남편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만 하는데 배우자궁에 이렇게 상관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면 남편을 야자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식으로 남편을 깔본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서 배우자궁에 남편을 깔보는 상관을 두고 있으니까 남편의 칠살이잖아요. 그래서 극과 속이 달라지는 거죠. 밖에서는 남편한테 아주 잘 대하고 집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안 보는 양의 공간이 아닌 음의 공간에서는 남편을 개무시하는 거죠. 극하고 시키고 욕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닌가요? 예. 한번 이런 걸 보세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렇게 구조가 나와 있다. 자, 이거 이제 어떤 구조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모양들이 있는데 지지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발용이 되어야, 필발이라고 하죠. 움직여서 쓰임을 얻어야 그때부터 쓰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글자는 아무리 있어도 천간에 있는 글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천간과 지지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얘가 그러니까 월지는 예외죠. 월지는 예외인데, 자, 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청이 되든지, 이제 투간되어서 맑아진다고 하죠. 투청이 되든지 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투청이나 발용이나 안 그러면 투간이라고도 하죠. 천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투출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천간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지지 글자가 걸을 때 쓰임을 얻습니다. 쓰임을 얻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서 통근을 하는데 원국에는 없어요. 원국에는 없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떤 천간의 글자가 내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그 글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지 글자가.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이렇게 갑오와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랬죠. 갑오일주가 신금을 천간을 두고 있으면 겉으로는 남편에 대한 욕을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하고 남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구조를 가고 남편을 극하는 모양을 안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남편을 극하는 모양을 보이죠. 남편한테는. 그죠? 배우자궁이 이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운에서 병화나 정화운이 왔다. 이게 투청 발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운에서 온 병화나 정화가 이 오화에 통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오화가 병화로 발용되었다. 이 오화가 정화로 투청되었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글자가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이 정관이 상하는 모양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 통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얼개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격국하면서도 또 통변하고 뭐 일가하면서도 통변도 같이 보고 자꾸 봐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지에 있는 관성을 극하고 있으니 감추어진 것으로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양과 음으로 나눠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천간에서는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집에 와서는 극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청이나 발용이 되었을 때는 운에서 발용이 되면 극하는 모양을 보여주죠. 그게 다툼이고 관제구슬이고 이혼이고 사별이고 뭐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 관성이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자, 천간에서 재생관을 하고 있다. 자, 출세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재산도 내어놓겠다. 열심히 노력했다. 관을 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했죠. 아까 이 말이에요. 관에서 신인데 예를 들어 모토가 있다. 그럼 재생관을 해서 이 관을 내가 쓰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예, 결국은 너무 오면서 뭐 인성까지 있다 하면 더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생관, 관생인, 인생신하면 이게 쫙 주류무체하면서 관에 융통되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아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급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권력이 우리가 1급부터 9급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급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재와 간의 동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관의 위치 그리고 재성과 인성의 관계. 왜 본래 재극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첩신해 가지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관무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외로운 관이 보필을 못 받는다. 관성은 재성과 인성의 보필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죠? 재성은 어떻게 해요? 재성은 식상의 극을 통관을 시키고요. 이 인성은요, 식상의 극을 합거나 극구로 제거를 하고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 이렇게 재성하고 같이 있으면 이 재가 관을 생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천간의 관성이 또 지지의 재성을 받고 있다. 자, 간목이 이렇게 신인데 예를 들어서 신축이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 금이 관으로서 정관으로 간목에 작용을 한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안에 있는 지지의 재성은 겉으로 드러내서 남들이 이 재생관을 하고 있는 모양을 안 보여주고 있죠. 암암리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성은 드러나고 재성은 숨어있기 때문에 재성은 숨어서 움직인다. 남모르게 재성간의 행위를 한다. 관을 이루어도 제 역할은 잡아댄다. 안 보인다는 말이죠. 잘 안 보이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재성과다. 재성이 과다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뭔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편으로 읽어서 좋지 않게 봅니다. 좋지 않은 성향으로 보는데 사주가 8자가 되죠. 그죠? 이게 나고, 그죠? 아가 되고 나머지 7자가 되는데 보통 3개 이상 되면 많다고 하는데 위치관계에도 좀 일단 영향은 미치겠죠.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격국 강약을 알기 위해 가지고 진짜 별짓을 다 하던데, 이건 뭐 숫자를 넣어갖고 전부 이런 것들은 1이고 뭐 이거는 뭐 2고 뭐 이건 1.5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숫자를 합쳐가지고 강약을 나누는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강약은요, 격국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격국을 정하고 난 다음에 상신을 정하고 격국용신과 그 다음에 상신을 정해갖고 성격과 박격, 성격과 패격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절을 보거든요. 고절을 보는 상황에서 강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격국 시작부터 잘못 꼬여갖고 있으니까 억부용신에서는 여기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계속 강약에 그러니까 이 억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네 교수님 이거 강입니까 약입니까? 이 용신이 뭡니까? 네 이러는데, 여러분 용신은요 격국인데 그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주에서 최소한 2번 바뀔 수도 있어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삶은 한 번 용신이 영원한 용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선생하면 영원히 선생해요. 그만두고 통닭집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제가 왜 자꾸 흥분합니까? 자, 이거 많다는 말은요, 3개 이상 정도 되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다. 그럼 과다되면요, 우리가 대충 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3개 있으면 편관 이렇게 읽는데, 정관은 2개만 있어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간의 화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거듭되었다, 관이 중간 거듭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칠살은요, 편관은 2개 있으면 중살 이렇게 해버립니다. 중살. 예. 그러면 식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 3개 이렇게 됐다 이러면요, 식신을 식신으로 안 보고 상관으로 읽으면서 상관의 폐해를 읽죠. 정인은요, 3개 정도 돼버리면 편인으로 읽어버립니다. 혼잡돼 갖고 뭐 2, 3개 이렇게 3개로 과다하게 되면 전부 편으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과다하다, 안 좋은 방향으로, 편의 안 좋은 모양을 읽어주거든요. 예, 그렇게 읽죠. 그래서 정관, 편관, 칠살, 귀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정관, 편관은 이제 우리가 내가 나를 극하는 오행 중에 음양이 다른 거를 정관, 음양이 같은 거를 편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관까지는 내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 편관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관이 뿌리가 강하고 나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내가 좀 이 편관을 감당하기 힘들 때를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칠살의 위험함을 의식을 하고 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귀살 단계에 가버린 거는 뭔가 하면 얘는 극강하고 내 일간은 뿌리가 거의 없는 거, 이렇게 되면 얘가 거의 내 일간을 극해가지고 죽음이나 사망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을 이르게 할 정도의 글자가 귀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완전히 패가 난 사주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죽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아픈 거죠. 아니면 이제 죽은 것처럼 지내야 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교도소 이런 거죠. 안 그러면 장기 입원 뭐 이런 거 아파가지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 제가 뭐라고 질병 불구 이랬는데, 제가 관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드론 조종기 있죠. 드론 조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조종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드론이 떨어져 버리죠, 그죠? 예, 그런 형태로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주파수의 조종기가 하나의 기계를 조종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면 혼선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복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관성이 2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3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간이 강하니까 견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성격이라고 하고 파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관성이 많다는 말은 내가 규율 받아야 될 곳이 많다는 말이죠. 내가 투잡을 하든지 쓰리잡을 하든지 그것도 관성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성이 많은 것도 그렇게 읽긴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성이 많게 되면요, 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완수해야 될 업무 파트가 2개다,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 파트별로 월급을 받느냐? 아니요. 하나의 월급밖에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견급제, 식신, 상관, 재관, 인하면요, 관성이 과하다 하면요, 재성의 힘을 설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재를 보수를 못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일복은 많은데 돈복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제구슬이다. 이 관이 많아지면 나를 극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관의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송사로 연결된다. 사법기관에 뭐 내가 옳은지 저쪽이 옳은지 가려달라 하는 것들이죠, 전부. 자, 동서덕자다. 자, 남자한테 있어서 관성은 자식이죠. 이게 뭐 혼잡해서 막 여기저기 많이 잡다하게 있다는 말은 자식이 많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요. 인처관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얘가 많아지면요, 이게 칠살이나 기살로 될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칠살의 단계까지 오려고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관을 더 하겠죠. 그러면 이게 귀살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고 감옥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항상. 그죠? 자,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작년이 무토, 기토운이죠. 그러면 간목일주, 을목일주는 이가 재가 됐죠. 돈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경금, 신금해가 되죠. 간목일주, 을목일주는요, 관살해가 되죠. 돈 먹고 1, 2, 3, 4년, 뭐 1, 2, 3년, 뭐 1, 2, 3년. 그러니까 한 2, 3년 안에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예, 2, 3년 안에는. 그래서 국회의원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초심에서 열심히 하다가 분위기 보고 좀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데 벌써 4년이 지나가죠. 다 돼가니까 이거 또 하려면 선거 자금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1, 2년에 뭐 사바사바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선거 끝나고 다시 선거하면서 이렇게 드러나서 교도소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예. 결혼 후나 득자 후에 직장 변동이나 득병을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관을 취하고 나면 관이 더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 이 관사 혼잡의 모양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사주에 비급이 많고 관성이 약하다. 그러면 빨리 결혼해서 아들 낳아라, 자식 낳아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관성이 되거든요. 눌러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 육친으로서 그 관을 대체하는 의미도 가지죠. 자, 이혼을 한다든지 상부한다든지 다혼을 한다든지 질병을 정신질환이라든지 이 관은 많아지면 내한테 귀살이 된다 했습니다. 질병이 될 수 있고요. 자, 이혼을 한다고 다혼을 한다, 상부한다는 말은 여자에 해당되죠. 관살이 많다는 거는 천간에 예를 들어서 관을 2개를 내놨다는 말은 남들이 아는 내 남편은 2개라는 말이죠. 그러면 공식적인 결혼을 2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지지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될 때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관으로 역할을 하니까 동거 정도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많으면 그럴 수 있죠. 남자 복이 많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인성이네요. 인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